네, 안녕하십니까. 열정이 넘쳐입니다. 자, 오늘 좀 살펴볼 내용은 그 정비계획 같은 경우 뭐 최근에 나온 정비계획은 최근 기준으로 뭐 평당공사비나 뭐 조합원 분양가 그다음에 뭐 간평가 추정 이런 것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뭐 지금 기준하고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2, 3년 전에 정비계획이 나왔는데, 그럼 그때 계획했던 곳들은 되게 이제 평당공사비, 조합원 분양가, 그다음에 종전자산 평가 이런 것들이 좀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평당 공사비 같은 경우도 2, 3년 전에는 평당 한 600에서 한 700 정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한 곳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시공사 입찰하는데 뭐 보면은 적어도 뭐 850, 900, 뭐 강남권 같은 경우 뭐 압구정 현대 이런 데는 뭐 1300, 성수 같은 경우도 뭐 한 1100에서 1200 사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비를 낮게 추정한 구역들 같은 경우는 그때랑 그 조합원 분양가나 이제 추정 간평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를 들려고 하는 거는 이제 신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뭐 줄여서 이제 신길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장기 전세 주택, 임대 아파트를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종상향을 통해서 이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이제 재개발 사업 구역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현장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네 개사가 참석을 했고, 이제 포스코, 현산, 금호, 제일건설 이렇게 이제 현장 설명회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층수 45층이고 이제 999세대로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평당 공사비를 이제 870만 원. 그래서 이제 총 공사비는 4,768억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현장 설명회에 왔던 건설사가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게 시공사로 이제 선정이 되게 되겠죠. 자, 역세권 재개발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이제 구역이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구역이 이제 이렇게 이제 증가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신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고, 자 24년 2월 7일에 서울시 도계위에서 정비계획안이 이제 수정 가결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24년 3월 14일에 재공람도 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변경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제 확정 이제 고시를 한 거죠. 그러면 24년 2월에 서울시 도계위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이제 그 심의를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1년 전쯤에 정비 뭐 6개월이든 6개월에서 한 1년 전에 정비계획이 이제 나왔을 거고, 그럼 그거를 이제 주민공람 거치고 그리고 이제 심의를 올렸겠죠. 그러면 이 수정 가결된 정비계획 변경안은 결국엔 한 23년도에 수립이 된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과는 좀 맞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종 7층, 이종 일반 이제 추가된 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줄고 준주거로 이제 종상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체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은 뭐 14.6% 정도 된다. 자, 건축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기존에는 용적률이 454%에 최고 층수는 이제 35층이었는데, 변경된 거를 보면 용적률이 469%로 올랐고 최고 층수도 이제 45층으로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 세대 수가 이제 999세대, 임대가 400세대. 그래서 40% 임대 비율이 이제 40%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장기 전세 주택, 그 임대주택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가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이제 표준이라고 보면 되고, 토지 등 소유자가 384명이고 일반 분양이 215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은 이제 한 56% 정도 되니까 양호한 편이죠. 그리고 평형 구성을 보면은 이제 60 이하가 여기 보시면 이제 분양 주택이 이제 172세대, 60 초가 85 이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84만 있습니다. 74가 없고 342세대가 있고 85 초과가 이제 85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4랑 이제 85 초과랑 합치게 되면 427세대가 되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384명이니까 모든 구역 내 뭐라도 이제 하나가 어, 뭐라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은 결국 이제 적어도 전용 84는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84랑 이제 그 85 초과를 이제 조합원들이 가져가게 되면 결국에 이제 남는 거, 이 작은 소형 평수 위주로 이제 일반 분양을 좀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 이제 순부담을 보면 28.9%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임대 아파트로 공급한 면적도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순부담률은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오죠. 대신에 이제 준주거를 이제 종상향을 했기 때문에 용적률 혜택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정 비례율은 103.67%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입은 6,504억, 그다음에 지출이 4,811억. 그 종전자산이 1,633억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출의 70%를 이제 공사비라고 가정을 하면 3,368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주차 대수는 한 1.4대 정도로 보고 용적률 470%, 그래서 한 평당 공사비 6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봤더니 3,259억이 나옵니다. 그럼 얘랑 얼추 이제 비슷하게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엔 23년도에 신길 역세권 재개발은 공사비를 600만 원으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870만 원으로 이제 현장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공사비 차이가 약 한 1,500억이 차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를 결국에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일반 분양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조합원 분양가를 올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제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일반 분양 세대수를 봤더니 215세대입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1,500억을 일반 분양가 인상으로 커버를 하려면 적어도 한 채당 분양가를 한 7억 정도는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일부는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어, 충당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더 살펴보면 자, 일단 종전자산 총액은 여기 1922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구역 내에 있는 거 전체를 다 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384명이니까 요거를 좀 나눠 보니까 평균 종전자산은 대략 한 5억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 전체 면적을 이제 평으로 환산하니까 8,797평이 나오고 그럼 요거를 이제 토지 등 소유자 384명으로 나누니까 평균 대지 면적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한 22.9평 정도 평균 대지 면적이 나온다. 그러면 요거를 평균 종전 자산을 평균 대지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평균 공시지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183억 정도가 아, 아 2,183만 원입니다. 억이 아닙니다. 2,183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역 내에 있는 한 평균 정도 되는 지번을 찍어서 공시지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23년도로 보니까 제곱미터당 461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평으로 환산하니까 한 1,524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요.
그럼 아까 평균 공시지가를 23년 공시지가로 나눠 보니까 여기 추정 보정률은 1.43배 정도로 추정을 한 것 같다. 예,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23년도에 1.43배로 이제 추정을 한 걸로 보면 좀 상대적으로 보정률이 좀 낮게 추정이 이제 된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뭐 올해 25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추정 보정률은 최소 뭐 좀 적은 데가 한 1.8배, 그리고 평균이 한 2배, 좀 괜찮은 데는 한 2.5배,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데, 23년도에는 이제 신길 역사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낮게 추정이 등을 종전자산에 대해서 좀 낮게 추정이 됐다라는 거 이제 확인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보니까 결국 보시면 전용 5구가 6억 8,600, 84가 8억 9,900, 그러니까 약 한 9억 정도 되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엔 지금 전용 84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 9억은 23년도 기준으로도 봐도 그렇게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높은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가 높지 않게 추정이 된 이유는 결국 종전자산 평가액을 다른 구역들보다 좀 낮게 추정을 했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좀 낮게 추정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가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72% 정도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해요.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엔 추정 보정률이 낮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랑 조합원 분양가 갭이 많이 벌어진 거죠. 이게 보통 이제 평균적인 뭐 다른 구역들 보면 일반 분양가는 보통 한 15%, 10에서 많으면 한 20% 정도 이제 갭 차이를 두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더 차이가 난 이유는 결국 종전자산 평가액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추정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리고 전용 84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가 12억 4,8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공사비가 결국엔 1,500억 정도 이제 오르게 되고, 그러면 1,500억을 결국엔 다 커버를 하려면 분양가가 한 7억씩은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용 84를 거의 20억 정도의 일반 분양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뭐 실제 일반 분양을 할 때 20억 정도로 이제 일반 분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반 분양 수입 가지고 공사비 1,500은 충당을 이제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지 등 소유자가 384명 정도니까 결국 자 계산을 해보면 결국엔 1,500억의 이제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 예를 들어서 한 700억 정도는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충당을 한다고 하면 결국 나머지 800억 정도는 이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가지고 충당을 해야 돼요. 근데 384명의 토지능 소유자가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조합원 분양가를 결국엔 어, 적어도 한 2억 정도, 2억 정도는 이제 올려야 결국 여기 공사비 증가되는 부분을 이제 충당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9억이 아니라 결국엔 11억대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결국엔 지금 평당 공사비 자체가 이제 그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평당 600만 원으로 추정을 했고, 그거를 이제 870만 원으로 이제 올리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공사비 1,500억 원을 결국 일반 분양가만으로는 충당이 안 되니까 결국 조합원 분양가를 이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액이 너무 낮으면 결국 조합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신길 역세권 같은 경우는 결국 조합원 종전 자산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추정이 돼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다른 데랑 좀 맞추다 보면은 종전 자산이 늘어난 부분도 결국 늘어난 만큼 결국 조합원 분양가를 더 올려서 충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